하겠습니다. 오토 인코더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유용하고 특히 유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인코더 우리 인코더, 디코더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 특히 전기전자 학생들은 좀 익숙하실 거고 기계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어가 그렇게 자주 듣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디멘전 리덕션과 관련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디멘전 리덕션에서 배운 건 PCA밖에 없죠. PCA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CA의 제너럴라이즈 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제너럴라이즈 되었다는 게 비선형적으로도 차원을 축소할 수 있는 알고리즘 또는 인공신경망의 구조다라고 일단은 정답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딥러닝 버전의 그냥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신호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제가 원래는 이거를 ANN 구조는 인풋이 이렇게 칼럼 벡터로 있어야 되니까 시그널이 이렇게 여기가 원래는 이런 신호였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를 그림 보기 좋으려고 이렇게 그냥 로테이션을 시켜서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복원을 하고 리커버리를 하고 싶어요. 복원. 인풋 신호를 복원하고 싶습니다. 인풋 신호를. 그게 목적이라고 치죠. 디멘전 리덕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ANN 구조를 어떻게 짜면 되냐면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히든 레이어 없이 전부 다 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인풋에 있는 값, 여기 있는 값들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100% 복원이 되겠죠. 자, 질문. 여기에 해당하는 웨이트는 다 얼마로 학습이 될까요? 학습이 될까요? 아니면 얼마로 세팅을 하면 될까요? 웨이트를. 당연히 웨이트가 지금 복원하는 거니까 여기가 만약에 3이었다면 여기도 3이 되고 여기가 4가 되면 4가 되고 그러면 다 1로 세팅을 하면 되겠죠. 그냥 다 1로 세팅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추리비열한 거죠.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재밌게 구조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구조를 이렇게 바꾸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했다고 치죠. 그러면 당연히 인풋은 그 다음 아웃풋은 구조 크기가 같아야겠죠. 뉴런의 사이즈가. 왜냐 복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x는 주어져 있는데 여기는 y이긴 한데 사실 y는 x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y가 없는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왜냐하면 학습을 시킬 때 x를 똑같이 복원하는 것이 제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x를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y라는 건 없어요. x만 있는 거예요. x만 있는 겁니다. 근데 x를 여기 넣음으로써 y처럼 동작을 하게 제가 만든 거죠. 임의로. 그리고 구조를 이제 이렇게 스퀴즈를 시켰어요. 중간에 바틀렉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특히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리컨스트럭션을 하라고 하면 이게 오메가가 학습이 되겠죠? 뭐라고 이렇게 오메가가 되겠죠? 그래서 학습이 되었다고 치죠. 학습이 되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잘 복원을 해요. 신기하게. 그런데 잘 봅시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보면 인풋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개였는데 여기가 2개예요. 정보가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이 뒷부분만 보면 2개에서 100개로 커졌죠. 여기는 100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두 개라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도 무슨 이 뉴런의 숫자들이 들어갈 텐데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용어로 치면 뭐와 가장 비슷할까요? 이쪽만 보면 이 두 개에서 100개를 뻥튀기를 해야 돼요. 그럼 이 두 개, 데이터의 피처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피처죠, 피처. 근데 피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피처를 제가 뭐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이런 바틀렉 구조에서 X만 가지고 복원을 하는 태스크를 학습을 수행하는 와중에 여기를 봤더니 이게 피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unsupervised learning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100개인데 두 개로 압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중요한 것만 지금 여기는 뭐 두 개, 뭐 세 개가 됐든 뭐 예를 들면 뭐 두 개라고 치고 아주 적은 개수의 뉴런으로 압축이 되어야 되면 중요한 것만 저장이 되어야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두 개에서 100개로 뻥튀기를 하는데 쓸데없는 데이터가 들어가면 여기 압축이 되면 될까요?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신기하게 이런 구조를 짜고 이걸 이제 오토 인코더라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인코딩이라고 하고 인코드라고 이 부분을 디코드 한다고 합니다. 인코딩 하는 거고 디코드는 디코딩 하는 거니까 이게 뭐 압축하고 풀고 뭐 이런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가 머신러닝에서는 피처 익스트랙션을 한 거고 이쪽 딥러닝에서 오토 인코더 구조를 하면 여기를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레이턴트 스페이스. 잠재. 레이턴트한 공간인 거죠. 또는 레이턴트 뭐 베리어블이 제가 추출을 한 거죠. 베리어블들을 추출한 거죠. 전 이걸 처음 보면서 느낀 게 왜 나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정말 기발하지 않습니까? 이 구조를 가지고. 그래서 오토인코드를 가지고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구하는 것은 피처 익스트랙션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보면 뭐 여기 이제 도식화를 한 건데 여기는 뭐 예를 들어 3차원이고 여기는 2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3차원이 있는 것을 오리지널 스페이스고 뭐 ANN으로 오토인코드로 치면 뭐 이런 구조겠죠? 뭐 가장 심플리파이된. 그리고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2차원의 차원을 내린 거예요. 지금 한 거는 이렇게 여기가 인코딩을 한 거고 여기가 디코드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와 여기가 원래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100% 복원을 했다면 같은 위치에 올 거고 좀 유사하게 복원이 됐다면 근처에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좋은 오토엔코더는 아주 좋은 시그널의 어떤 그 특징들을 캡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엠리스 데이터셋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저랑 같이 코딩을 한번 해보죠. 뭘 할 거냐면 엠리스 데이터셋이니까 여기가 몇 개죠? 인풋 스페이스가 어떻게 돼요? 오리지널 스페이스의 차원이 어떻게 되나요? 엠리스 데이터셋이니까 얼마죠? 엠리스 데이터셋의 차원이 얼마죠? 28by 28이니까 일렬로 세우니까 784죠. 784 차원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를 두 개로 줄이겠습니다. 왜 두 개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주얼라이제이션 플랫을 하기 위해서 2차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레이턴트가 이제 이렇게 될 거잖아요. 뭐 여기를 뭐 G1, G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엠니스 데이터 0부터 9까지니까 당연히 784차원을 2차원으로 줄이면 이게 오버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 건 뭐냐면 당연히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오버랩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1, 5, 6만 가지고 왔습니다. 3개만. 이렇게 해보니까 오버랩이 어느 정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 5, 6만 가지고 왔습니다. 1, 5, 6이 특정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뭐 적당히 가지고 와서 해보니까 그렇게 오토인코더가 잘 동작을 해서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됐죠? 왜냐하면 여기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토인코더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밖에 할 수 없으니까 2차원으로 가지고 왔고 그러면 0부터 9까지 전부 다 하면 오버랩이 되고 그래서 1, 5, 6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은 당연히 이렇게 돼야겠죠?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니까.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코딩을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거 먼저 설명드리고 구조를 784, 784 그리고 중간에 500개, 300개, 300개, 500개로 제가 넣었습니다. 이것도 뭐 의미 없어요. 그냥 그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복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풋은 228 곱하기 28이니까 784 500개, 300개, 2개, 300개, 500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뭐 사이즈가 뭐 이렇게 쭉 돼서 뭐 이번에 이걸 쓰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죠. 이건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쭉 내려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코딩을 불러와야 되니까 데이터셋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보면 뭐 이렇게 1 지금 랜덤하게 가지고 왔어요. 보면 156만 있습니다. 156만 이렇게 156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런 구조 784, 500에 300, 그다음 2, 300에 500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이거는 AN이랑 똑같아요. AN이랑 똑같은 형식인데 제가 단지는 레이어를 다르게 디자인을 한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하고 이제 학습을 하겠습니다. 학습할 시간이 지금 돌아가고 있죠.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인풋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리컨스트럭션이 되는지를 보여드릴 거고 또 두 번째 관심 있는 건 뭐냐 하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1이 들어갔을 때 2개로 압축됐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2차원 공간상의 한 점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많은 1들이 있을 테고 많은 5가 있을 테고 많은 6들이 있을 텐데 그 1, 5, 6이 2차원 공간상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걸 한번 보죠. 다시 돌아가서 학습이 되고 있을 텐데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그래도 나름 구조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한 20번 정도까지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그럼 이제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여기서는 뭐냐 하면 여기 값을 지금 제가 코딩을 어떻게 했냐 하면 요 구조를 코딩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가 네트워크로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중간에 이 레이턴트 값을 꺼내 볼 수가 없습니다. 없겠죠. 그래서 아랫부분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냐면 인코더라는 거를 따로 떼고
그 다음 인코더 부분을 따로 뗐습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이 아웃풋을 플러스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웨이트들은 다 가지고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레이턴트 값을 보고 싶어서 이제 학습이 다 됐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인풋으로 들어가서 이 정도 리컨스트럭션이 돼요. 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깔끔하게 복원이 되는 것 같지는 않겠죠. 1은 1, 6은 6,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 정도 느낌이에요. 이 정도 복원이 됐다고.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게 뭐냐 하면 784차원에서 2차원으로 줄이고 2개에서 다시 784를 복원한 게 이 정도니까 이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그럼 최소한 1, 5, 6이라는 784차원에서의 그거는 리던던트한 정보가 엄청 많다는 거죠. 코어 한 2개 정도만 가지고 와도, 자, 그래서 그거를 이 부분에서 제가 가지고 왔고, 플러스 해보면, 여기가 1은 여기에 있고, 5는 6은 여기에 있고, 5는 여기에 있다. 뭐 이렇게 좀 오버랩이 된 부분도 있죠, 당연히. 근데 레이턴트 2차원에서 어느 정도 분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재밌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엠니스 데이터셋의 클래시피케이션을 784차원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토인코더를 써서 2차원으로 줄이고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면 뭐 예를 들어 선을 이렇게 긋겠죠. 그럼 어느 정도 클래시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뭐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좀 있지만 여기는 문제 이렇게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차원이 2차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레이턴트 스페이스. 뭐 예를 들어서 3, 4, 5 이렇게 좀 키워가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심화카를 위해서 가지고 왔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재밌는 걸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6이 여기니까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라는 이 점에 있는 점을 찍어서 디코딩을 시키면 뭔가 만들어지겠죠. 디코딩을. 그래서 그 부분을 마이너스 0.5, 0.5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코딩을 하면 나오는 그림이 6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6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6은 여기에서 제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학습이 끝이 나고 나서 앞부분에 있는 인코더 부분을 버리고 뒷부분만 쓴 거예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0.5, 0.5를 여기 학습 다 되어 있으니까 쭉 보드 프로포게이션에서 여기 숫자가 주르륵 나오겠죠. 784. 그거를 28 x 28로 리쉐이핑을 해서 플러스를 했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6은 트레이닝 데이터셋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린 것도 아니고 인공지능 또는 뭐 오토엔코더 뭐 ANN 또는 딥러닝 뭐도 좋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6을 만들어낸 거예요.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낸 겁니다. 제너레이션을 한 거예요. 다른 걸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그러면 0.75에서 0.5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0.75에서 0.5 이게 제가 잘못 0.75에서 0.5 그러면 여기니까 주황 오렌지 색깔이니까 한 뭐가 나올까요? 한 5가 나오겠죠. 5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원하는 숫자를 전부 다 제너레이션 해서 줄 수 있어요.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를 한번 보죠. 여기. 그러면 마이너스 0.25에서 0.4? 마이너스 0.25에서 한 0.4 정도? 제가 뭘 했냐면 이 1과 5와 6이 많이 만나는 정도. 여기는 여러분들이 1과 5와 6이 동시에 다 보여야 됩니다. 1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어야 돼요. 그런가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있는 것들을 이 격자를 다 가지고 여기 격자를 이렇게 쭉 잘랐어요. 몇 개를 잘랐냐면 20개씩 쭉 잘라가지고 전부 다 디코딩을 시키고 그것을 플러스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가
1이 있고 여기가 5가 있고 여기가 6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보면 자연스럽게 1에서 5로 넘어가고 뭐 이게 다 보이죠.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연속적입니다. 이게 다 보여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다 되어서 오토인코더를 가지고 지금 요건 뭐냐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제가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뚝뚝뚝뚝 걸어가면 5에서 6이죠. 그래서 뚝뚝뚝 걸어가면 5에서 6으로 자연스럽게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지금 이거랑 제가 방금 했을 때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다르죠. 이것은 학습할 때마다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다르게 학습이 돼요. 그래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항상 고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물리적 의미도 없어요. 그냥 데이터에서만 비선형적으로 오토인코더를 써서 데이터 컴프레션을 하고 봤더니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저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좀 빠르게 ANN에서 시작을 해서 오토인코더까지 내용을 좀 여러분들하고 다뤘습니다. 그래서 레코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